12월 3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수요일 3명 확진되고 이 시간 현재 1명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 732명입니다. 현재 130명 입원해 있는 사람 모두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3,438건 검체 제치했습니다. 총 누적 검사 수 23만 9,968건입니다. 732건 양성이고 현재 3,07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12월 1일 52명 입국했습니다. 어제 12월 2일에는 31명 입국했습니다. 총 가용 병상 수 652병상 중 광주 117명, 타시도 환자 319명으로 현재 잔여 병상 216병상입니다. 지금 요즘 계속 언론에서 그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 방송 보도가 많이 나가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상황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국가 지정 치료병상은 광주는 총 17병상이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7병상, 조선대병원에 10병상입니다. 이 중 최중증 환자 치료병상으로 별도로 보호해야 될 병상이 5병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에 5병상이 있고요. 전남대병원 7병상은 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조선대병원도 5병상은 중증 환자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시도로는 전북대학이 10병상, 원광대학이 3병상입니다. 그래서 통상 대학병원급에서는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선대병원에 있는 5개 병상은 최중증 환자는 이제 우리 보통 텔레비전 화면에서 봤었을 때 호흡기를 인공으로 호흡을 하게 하고 또 뭐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중증의 환자가 있었을 때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해주는 확보해둔 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5병상 중에 그 정도까지 최중증 치료를 대상자는 아니지만 전북에서 어제 오신 분 한 분, 전남에서 오신 분 한 분으로 중증병실에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현재 병상 배정 그렇게 된 상태고요. 혹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최중증 상태가 왔었을 때는 조선대학교에 있는 중증 병상을 먼저 활용하고 또 저희 전남대와 조선대에 있는 다른 병상들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등증 이상의 병상은 전남대, 조선대 17병상과 전북대, 원광대 13병상을 주로 중증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전국 확산되었을 때 이제 최중증 병상이 5병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 전남북 환자만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전국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최중증 환자는 중앙 중대본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전국 상황으로 저희들이 그 병상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호남권을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중증 환자가 우리 지역으로 의뢰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어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13병상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전북 환자 한 분이 어제 조선대학병원으로 의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호남권뿐만 아니라 최중증 병상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빛고울 병상이 81병상 중 광주 환자 61명, 타시도 환자 1명으로 19병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순천의료원 129병상 중 광주 4명, 타시도 65명에서 60병상 남아 있고요. 강진의료원은 92병상 중 광주 환자 14명, 타시도 환자 45명으로 33병상 남아 있습니다. 목포의료원은 109병상 중 광주 환자 9명, 타시도 환자 40명으로 60병상 남아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27병상 중 광주 환자 1명, 타시도 환자 118명으로 8병상 남아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84병상 중 광주 환자 24명, 타시도 환자 32명으로 28병상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3명이 지역 감염 확진되었는데요. 그중에 651번과 관련한 골프 모임이 2명입니다. 730번과 31번입니다. 이분들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했고요. 전북 181번과 관련해서 한 명이 접촉자로서 확진되었습니다. 729번입니다.
12월 3일 오늘 확진된 환자는 지금 광산구 거주하신 분인데 아직 본인이 증상이 발현되어서 산별 검사를 통해서 검사하신 분으로 아직 그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는 광주교도소 수용자 10명과 골프 모임 관련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감염 경로 관련해서 그 체육 그 동호회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그리고 그 당구장을 통해서 연결됐던 그 연결고리가 전남 367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만 전남 367번의 경우는 전남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 거기도 역시 감염원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의 연결고리가 그 367번과 연결된다는 것은 어제 우리 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에 대입시험 전형 등으로 타 지역 이동이나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부 말씀을 좀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능 이후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오늘 수능이 끝나고 그동안 우리 고3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PC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을 좀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지켜서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영업 시간 중에는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앞으로 2주간 우리 수능생들이 이제 각 대학별로 면접 시험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뭐 타 지역에서 면접 시험에 대한 준비 학원을 간다던가 또 면접을 위해서 그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국에 있는 그 수능 학생들이 전부 대이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확진자 숫자가 지금 주말 지나면서 조금 좀 잦아들고 있는데 서울 경기 쪽은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서울에서 확진자가 260명이 넘었고 경기도도 17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숫자로는 한 540명이 가까이 되는데 이제 우리 일부 도시에서는 좀 숫자가 안정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 방문할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서울 방문을 할 때 방역 수칙을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손 씻기 그다음에 사람이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도 거의 강화된 2단계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또 이런 선생님들 만나는 거 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거기 외부를 방문하고 나서는 손 씻기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만났거나 했을 때 그 특히 손 씻는 거 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있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면 되고 혹시 서울 지역에 방문을 하다가 증상이 있더라도 가까운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을 나흘로 정한 이유 그리고 8월 등 격상 당시 발생 인원 등에 비해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단계 격상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사실 지난번 1.5단계 강화된 1.5단계가 거의 2단계에 좀 준하는 그런 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에 2단계로 격상한 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유흥시설, 그다음에 노래방, 또 식당, 카페 여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 수능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 지역의 젊은 층들이 그 이동이 예상되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그 확진자 발생 감염 경로를 보면 주로 식당이라든지 또 저녁에 늦게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오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능 학생들이 어느 한순간 또 한꺼번에 많은 수가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겸 저희들이 수능 시간 이후 주말 끼어서 나흘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흘이라는 시간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지를 좀 느끼기 쉽도록 100시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100시간 멈춤이라고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0시간 멈춤을 하기 전에 그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할 스스로 3단계 행동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 강령과 함께 100시간의 우선 멈춤이 좀 진행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 수능 학생들을 비롯해서 갑자기 그런 위험 시설로 그 접촉이 생기는 기회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흘로 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본이라든지 우리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그 행정 조치에 대해서 단계를 격상한 것은 전체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그 대이동이라든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큰 일련 단위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들이 가장 그 정점으로 두었던 것은 수능, 그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연시가 있고요. 내년 이제 연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아무리 저희들이 그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구 이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이동의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접촉 기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환자가 발생하는 추이 양상, 그다음에 우리 주변 지역의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격상 시점을 정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 격상 시점을 정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시점이 늦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격상을 그 단계를 격상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좀 더 그 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